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죠. 이 문제 취재한 정치부 최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현수막 게재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까? 선거가 없을 땐 통상 정당법 37조를 따르는데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 사실상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조항이 공직선거법 제90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법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건 공직선거법 제254조입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문제는 현수막 문구로 이 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도 않고 선거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선관위도 탄핵이나 조기 대선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현수막을 어떻게 볼지 고민이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청산하자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당시 선관위의 결정은 엇갈렸습니다. 이듬해도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4.7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은 불어댄 반면에 민주당의 일합시다는 허용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윤석열 거부권 통치 종식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모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연상이 되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헌재가 이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다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선관위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선관위냐, 어떤 담당자냐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관위 결정 번복에 대해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지금까지 최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